저는 20대 여성으로 얼마 전에 결혼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빵집을 운영했는데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하는 바람에 현재는 빵집 문을 닫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인재야, 이따순 좀 괜찮니? 요즘 김치 냄새를 아예 못 맡겠어. 뭘 먹으면 올리는 통에 어디 나가서 식사도 못하겠고 죽겠다. 죽이라도 좀 사다 줄까? 바쁜 직장인한테 무슨 그런 부탁을 해. 내가 필요한 건 시켜 먹으니까 걱정 마. 이제 네가 의사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간다고 좋아했는데 입덧으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또 괜히 빨리 시집 보냈나 싶네. 수경아, 누가 들으면 네가 친정엄마인 줄 알겠다. 너나 나나 서로한테 가족이지 뭐. 아니야? 친구 말 맞다나 수경이와 저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사실 저나 수경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 친자매나 진배 없는 사이죠. 남편은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흉부외과 의사예요. 제가 운영하는 빵집이 대학병원 근처 골목에 있었는데 저의 가게 단골이 그 사람이었죠. 은재야, 요즘도 네 시어머니 너 안 좋아하셔? 분가해서 사니까 딱히 자주 뵐 일은 없어서. 다른 시어머님들 보면 며느리 임신했다고 뭐 챙겨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너희 시어머니는 안 그러시니? 수경아, 너 벌써 잊었어? 나 결혼 허락도 겨우 받았는데 임신했다고 날 챙기시겠어? 그래도 네가 임신한 마당에 결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좀 잘해주시면 어디 덧나? 나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입장 바꿔서 금이야 오기야 기른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데 고아 출신의 혼전 임신까지 한 며느리가 뭐가 이쁘시겠어. 넌 왜 자꾸 네 가치를 낮춰서 말해? 고아인 게 뭐 네 잘못이야? 임신은 또 뭐 너 혼자서 했다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법인데. 수경아, 언제나 너는 내 편 들어줘서 너무 든든하다 내가. 너 병원에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괜히 네 시어머니 등살에 너 시달릴까 걱정이다.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딱히 그런 거 없었어. 너무 걱정 마, 수경아. 입덧이든 시어머니 일이든 뭔 일 생기면 꼭 전화하고,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친구와 전화를 끊고 앉아있는데 한숨이 푹 나오는 게 사실이었어요.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 게 사실이었고 여전히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찬바람이 돌고 어색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마침 인터폰에 시어머니 얼굴이 뜨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실까 싶은 생각에 바짝 저도 모르게 겁을 집어먹고 문을 열어드렸더랍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지나는 길에 잠시 들렀다. 어째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하나도 반가운 얼굴이 아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너무 갑작스레 오셔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래요, 어머니. 그 말은 그러니까 기별 없이 앞으로는 오지 마라 뭐 그런 뜻이니? 아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요.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뭔가 야단 맞는 일만 생기는 느낌이었죠. 보수적인 성향의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도 무척 탐탁지 않아 하시던 분입니다. 입덧은 좀 어때? 울렁거림이 심해서 먹는 걸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 먹혀도 이거저것 골고루 챙겨 먹으렴. 이거 속 안 좋을 때 먹을 만한 과일들 좀 챙겨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며느리가 입덧한다고 과일까지 챙겨 오셨구나 싶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과일 바구니를 받으려는데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성훈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면서? 네, 어머니. 그럼 성훈이한테 따로 말할 것도 없겠구나.
내 아들 월급의 40% 매달 여기로 입금하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대뜸 문자 메시지로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훈 씨 월급의 40%를요? 솔직히 다달이 월급의 40%면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싫으니? 시어미가 남편 월급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니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당황을 해서 그만. 솔직히 속으로 엄청 놀라고 당황한 게 사실이었죠. 남편과 결혼하면서 다달이 시어머님께 얼마간의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기로 약속한 건 사실이었지만 월급의 40%나 되는 금액을 생각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아원 퇴소 후 20대의 대부분을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독하게 돈을 모아 조그만 빵집을 오픈한 자영업자였고 남편 역시 자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의사였기에 저희 부부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하다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홀몸으로 얼마나 남편을 지극정성 힘들게 키우셨는지 알기에 저는 일체 불만 표시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통장으로 다달이 돈 붙일게요. 알았다. 임신 초기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 쉬어라. 딱 용건만 말씀하시곤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날 남편이 퇴근했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죠. 엄마가 내 월급의 40%를 보내달라 하셨다고? 아까 낮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다, 은재야. 내가 아무래도 투잡을 뛰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겠네. 남편 역시 이런 방구 별 불만 표시도 없이 농담처럼 넘어가길래 저는 그 일을 더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수경이는 당연히 펄쩍 뛰었고요. 뭐? 네 남편 월급의 40%를 다달이 보내달라 하셨다고? 엊그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 너한테 의견을 묻는 것처럼 말씀하셨니? 아니, 내 의견 같은 건 중요한 분위기가 아니었어. 사실을 말하자면 거의 통보 같았다고 해야 하나? 그럼 너희 시어머니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며느리에게 아들 월급을 그리 당당하게 요구하시니? 한두 푼도 아니고 월급의 40%씩이나? 나도 놀랐어, 많이. 우리 전셋집도 대출받아 마련한 거라서 갈 길이 먼 게 사실인데. 은재 네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했어도 혼수며 신혼집 마련할 때 네 역할도 컸잖아. 너 20대 내내 허리 휘게 빵집 운영하며 독하게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한 건데. 우리 시어머님도 평생 성훈 씨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 드려야 하는 게 도리일지 몰라. 어머 얘, 솔직히 지금 네 시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시거나 너희 부부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도 아니시잖니. 편의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서 어떻게 다달이 그런 큰 돈을 요구하시는 거야? 친구의 말에 저 역시 대답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더군요. 친구 말만 따라 건강이 안 좋으시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셨더라면 수긍이 갔을 텐데 시어머님께서는 건강하신 데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통보하듯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태클도 못 걸겠더라. 성훈 씨도 오케이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 거야. 의사 남편이랑 살면 다 너처럼 그렇게 시집살이 하는 거야? 참, 아무리 그래도 좀 너희 시어머니 너무하신다 얘. 요즘 노후 대비 제대로 안 된 부모님 계시면 내 집 마련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에 너 그러다 언제 대출금 갚으려고? 친구 말을 들을수록 저 역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저는 빵집을 운영하다 가게를 쉬고 있는 형편이라서 있던 돈을 가지고 제 용돈을 쓰는 바람에 쪼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을 제가 관리하긴 했지만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나가는 형편이었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하고 말았죠. 자기야, 당신 월급의 40%를 어머님께 다달이 드리는 건 좀 무리지 않아? 저번엔 오케이 하더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님 뜻이 완강하셔서 일단 승낙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편에 다달이 그런 큰 돈을 드리는 건 아직 오바 같아서. 다달이 나가는 집 대출금만 해도 얼만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물론 나도 알지, 은재야. 그런데 엄마가 그러길 원하신다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니? 당신이 효자라는 것 나도 잘 알아.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나 역시 힘들게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하는 게 도리란 것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나 이제 출산하고 애 키우려면 한동안 버는 돈은 없이 나가는 돈이 많을 텐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 그렇지. 미안하다, 은재야. 내가 너 이런 걱정 안 할 만큼 돈을 넉넉히 버는 능력자였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일도 없었을 거잖아. 안 그래? 성훈 씨,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알아. 네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네가 하는 말 당연하고 네 걱정도 다 당연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엄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든 좀 해결책을 마련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알았어, 성훈 씨. 나도 이런 말해서 미안해. 나도 누구보다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당신과 매한가지라는 것만 알아줘. 아니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든 다른 부분으로든 완전히 독립하는 게 맞는 일이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은재 너에게 내가 미안하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말까지 하니까 제가 되려 미안해지더군요. 뭔가 남편이 시어머니의 재정 상황이나 뭐 그런 일과 관련해서 저에게 말 못할 상황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당장 퇴근해서 말할 것 같은 눈치도 아니고 남편이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기에 저는 더 불평하거나 캐묻지 않고 남편 말대로 일단 그냥 두기로 했지요. 게다가 입덧이 심한 데다 임신 초기라 제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나 잘 챙기고 무탈하게 임신 초기를 보내자는 생각으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더랍니다. 제가요, 임신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천적인 자궁 무력 중이시네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엔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도 걷는 일까지 최대한 줄이고 저는 혹시라도 유산 위험성이 있는 일은 절대 피하면서 살 얼음판 걷듯이 생활하는 중이었거든요. 이런 상태의 저를 위해 배려를 많이 해주는 남편이었죠. 자기야, 언제 아침까지 차린 거야? 내가 안 해놓으면 또 말 안 듣고 아침 차릴 거잖아.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하고 거의 온종일 누워 지내면서도 남편 아침밥은 꼭 차려주었거든요. 남편은 늦잠 자지 왜 고위험 임산부가 아침 차리느라 동동거리냐며 잔소리를 했었고요. 그래도 병원 일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간단하게라도 저는 아침을 차려주려고 했었죠. 그런 저를 위해 불어 일찍 일어나서 본인이 아침을 차리는 남편이었어요. 이럴 거면 우리 그냥 둘 다 아침 굶기로 해. 당신 안 그래도 잠 부족한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차리려고? 그냥 딱 4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 습관되니까 할만해. 걱정 마. 나 시집 참 잘 온 것 같아. 이런 호강하면서 사는 거 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호강이라고 그러니? 앞으로 당신 호강할 일 훨씬 더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하라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은 언제 배웠어?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는데? 요즘은 너튜브에 다 나오잖아. 나 맨날 병원에서 쉬는 시간에도 다음날 아침 메뉴 레시피 검색하는 게 습관이 됐어. 아유, 그러지 마, 여보. 간단하게 빵이랑 스프 같은 거 해서 먹어요. 아니야. 당신 입덧해서 조금을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로 먹어야 해. 참, 오늘부터 우리 엄마 이틀에 한 번 집에 오셔서 우리 집 청소해 주시기로 했어.
뭐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놀라? 요즘 당신 컨디션 말씀드렸더니 집안일 일절 안 된다고 청소 같은 힘들어가는 일 엄마가 하루 걸러 오셔서 대해 주신다는데? 어머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고 있어. 그러지 마시라고 해, 제발.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게다가 죄송해서 제발 관두시게 하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다시피 했더랍니다. 자기야, 당신도 우리 엄마를 너무 무서워하지만 말고 좀 가까워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 우리 엄마 성격 칼칼하고 엄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즘 누구보다 당신 건강 걱정하시는 분인데. 어머님 편의점 일로도 바쁘신데 우리 집 살림까지 부탁드리는 거 죄송해서 그러지. 우리 그럴 거면 차라리 시간당 부르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자. 돈 없어도 차라리 그 편이 마음 편하겠어, 자기야. 나도 엄마한테 죄송해서 그 말씀 드렸는데 돈 아껴서 모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돈을 쓰려 하냐고 야단 맞았어. 엄마가 두 다리 멀쩡하고 아픈 데 없는 본인이 있는데 왜 청소하는데 사람을 써서 돈을 쓰냐고. 어머님도 참.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해서 청소와 살림을 도와주신다는 시어머님이셨죠. 사실 병원에서 극도로 몸을 아끼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은 걸 사실이었습니다. 자궁무력증이란 게 한 번이라도 유산을 하게 되면 습관성이 되기 쉽고 제 상황이 조금만 방심하면 유산 가능성이 높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집안을 어지럽혀 두더라도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깔끔하게 사는 걸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포기한 상태였어요. 청소며 살림을 도와주신다는 시어머니 말씀이 감사하긴 했지만 평소 어색한 사이와 저를 며느리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마음을 알았기에 영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 몸은 좀 어떠니? 집에서 조심하고 지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사람 하나 만들어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욕실이랑 싱크대 청소부터 좀 해야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말 말아라. 청소도구 어디 보관해뒀니? 시어머니께서 몸소 욕실이며 싱크대, 냉장고 청소까지 말끔하게 해주시더니 제가 먹을 저녁 식사와 밑반찬까지 마련해두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어머니,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좀 있으면 성훈 씨 들어올 시간 다 됐는데요. 저녁은 둘이서 먹으렴. 나는 또 편의점 나가봐야 할 시간이다.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제 임신기간 내내 하루 걸러 저희 집에 들러서 청소며 밑반찬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임신기간을 마치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도 집에 있고 시어머니께서도 손주가 보고 싶다고 오셔서 온 식구가 집에 있었어요. 저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현관벨이 울리는 겁니다.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성훈아, 너 아직 은지에게 말 안 했니?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직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녀석아, 내가 이번 주라 했지 언제 다음 주라 했어? 저 분명 엄마한테 다음 주에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얼른 가서 문이나 열어드려. 너는 그런 거 착각하며 어떻게 어려운 의대 공부는 한 거냐? 시어머니의 타박을 들으며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웬 처음 보는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말았죠.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요. 제가 봐도 저와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누구세요? 네가 은재니? 은재야, 반갑다. 난 네 엄마 최정숙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말을 너에게 전한다는 게 자꾸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리고 미국서 병원 일정이 계속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너희 어머니께서 일 다 마치고 나면
너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어머니라뇨? 은재야, 인사드려. 이분이 네 친어머니시란다.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다고요? 은재야, 미안하다. 엄마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네 시어머니께서 우연히 날 보시고 은재 네 친엄마인 걸 알아보셨어. 그리고 집 한 채 값을 들여서 엄마 다리를 낫게 해주셨어.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안해, 자기야.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수술 결과가 처음부터 낙관하기 힘든 상태였어서 처음부터 말 못했어.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너에게 오픈하는 게 어떻겠냐고 서원이가 그랬는데 내가 말렸다. 너 알다시피 임신 기간 동안 절대 안정 취하라고 병원에서 신신당부한 상황인데 네가 이러저러한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 그럼 저희 엄마를 찾으신 거란 말이세요? 아니, 대체 어떻게요? 저도 저희 엄마는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여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지난 이야기들 너에게 다 천천히 털어놓으마. 시어머니께 듣게 된 사연은 참으로 놀랍고 기막힌 것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사실 10년 넘게 장애인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관계로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계셨던 거죠. 너희 엄마를 처음 뵌 날도 봉사활동을 간 날이었어. 그날은 복지관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라 나름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복지관에 봉사를 가신 거였죠. 김장 봉사를 하는 날이라 배추를 절이고 절인 배추를 꺼내 씻고 양념에 버무리는 작업을 한참 하는데 옆에서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김장을 돕는 한 아주머니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저분은 다리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네요. 아, 최말숙 씨요.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어서 늘 휠체어 아니면 거동이 힘드신데 굳은 일 마다 않고 복지관 일에 늘 열심히시죠. 그런데 저분 얼굴이... 휠체어를 타고 김장을 돕는 그 아주머니가 처음엔 좋게 보여서 쳐다봤는데 가까이서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기함을 할 정도로 놀라시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 얼굴이 제 얼굴과 붕어빵처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김치를 버무리던 고무장갑을 팽개친 채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죠. 혹시 성함이... 저요, 저 최말숙이라고 합니다. 저기요,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릴 줄은 아는데 혹시 딸이 있으세요? 저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아주머니. 아니, 엄마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시어머니는 보셨대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휴대폰에서 제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 제 사진을 보고 기함할 정도로 놀라시더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우리 며느리 얼굴이 아주머니와 너무 똑 닮아서요. 제가 봐도 저와 정말 똑같이 생겼군요. 혹시 며느님 이름이 은재, 서은재 아닌가요? 어머나 세상에, 이름을 아는 거 보니 정말로 그쪽이... 제가 실은 28년 전에 제 딸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우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아이 아빠가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살다 내 이런 기막힌 우연은 정말 처음이네요. 시어머니 역시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셨답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저와 엄마의 유전자 검사부터 의뢰하셨답니다. 모든 정황이 저희 친엄마임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였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분이 제 친엄마임이 밝혀졌고요.
저희 며느리 친어머니가 맞으시네요. 우리 은재가 사장님 며느리라고요? 네, 얼마 전에 결혼식 올렸고 지금 임신 중이에요. 우리 은재 어디 있나요, 지금?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안 됩니다만. 사돈어른,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늘의 인연 같아요. 그런데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은재가 컨디션이 영 좋지가 않아요. 임신 초기인데 수술을 받아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은재가 많이 아픕니까? 자궁이 좀 약해서 애가 안 떨어지게끔 하는 수술을 받고 집에서 누워 지내요. 심정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 절대 피하라는 말 병원에서 들었고요.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죠? 너무 걱정은 마세요. 수술도 잘 되었고 안정 잘 취하고 조심하면 순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우리 딸아이를 많이 신경 써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혼자 힘들게 키운 아들 욕심에 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 결혼 쌍수 들고 환영한 입장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초기에 결혼을 반대했던 일들을 저희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은재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 마세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제가 되려 감사하지요. 제가 애미라고 이런 말씀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아니에요. 사정 들어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셨는데요. 제가 은재 낳았을 때 어떻게든 제가 키워보려 했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지체장애인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절대 무리라고 하도 주변에서 성화를 부려서 그만. 반지하 방에 살더라도 우리 은재를 제가 거둘 걸 하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복지사 선생님께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사부인께서는 형편도 힘드셨지만 또 몸에 종양이 생겨서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어찌 된 건지 제 살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병원에서 들어서 은재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갓난이 핏덩이를 떼어놔야 하는 심정이 오죽하셨겠어요. 그렇게 저희 친엄마를 만나게 된 시어머니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저희 친엄마 존재를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대요. 성훈아, 은재 어머니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의 인연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은재 만나실 때까지 우리가 다른 준비를 또 해보는 건 어떠니? 다른 준비라뇨? 내가 알아보니까 미국 유명한 병원에 은재 어머니 같은 분들 다리 수술로 유명한 명의가 있다던데. 엄마 그런 건 언제 다 알아보셨어요? 네 장모가 있는 복지관에 사회복지사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미국에 이런 신경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환자들 수술을 아주 귀신같이 잘하는 병원이 있다고 말이다. 단점이라면 수술비가 아주 비싸다라는 거라더라. 그래서 은재 어머니도 여태 수술받지 못하신 거고. 병원비랑 수술비 정보 좀 알아볼까요? 그래,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꾸나. 남편과 시어머니가요, 저희 엄마 다리 수술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막대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둘이서 동분서주했던 겁니다. 어머님, 그럼 다달이 이 사람 월급에서 40% 달라고 하셨던 게 저희 엄마 다리 수술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어디 우리 형편의 그 수술비며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어. 여보, 어머니께서 그간 모으신 적금 통장 다 헐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서 장모님 수술비 마련하셨어. 내가 한 건 당신이 아는 그게 전부야. 내 월급의 40%를 드린 거. 어머님,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사부인,
박서방, 평생 저는 은재 위해서 엄마 노릇 하나 해주진 못했는데 이런 저를 위해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제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괜히 서운했지? 네가 말은 안 해도 네 심정 나도 다 짐작은 갔다. 그래도 이제 모든 상황이 밝혀졌으니 묵혀뒀던 오해나 앙금은 서로 다 없던 일로 하자꾸나.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과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그날은 정말이지 꿈만 같은 하루였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저에게 친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세상 천지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고아원에 맡겨질 때부터 부모님에 관한 어떤 소식이나 흔적 같은 것이 아예 없었기에 저는 그냥 천의 고아 팔자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엄마에게서 듣게 된 과거의 사연 또한 가슴이 무척 아픈 것이더군요. 은재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변명처럼밖에 안 들리겠지만 네가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니 말할게. 엄마, 저 엄마 원망하고 타박하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니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털어놓는다고 너에게 엄마 노릇 못한 과거가 용서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저희 엄마는요, 사실 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5살 무렵 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수학여행을 떠난 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엄마셨대요. 숙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엄마는 영영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신 거죠. 고아인데다 하반신 마비라는 상황이 어린 마음에도 감당하기 힘든 장애가 되더구나.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던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너희 친아빠였어. 저희 아빠는 고아원에 봉사를 오는 대학생이었다고 해요. 엄마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처음 고아원 봉사를 온 대학생 오빠가 저희 아빠셨던 겁니다. 말수가, 너는 왜 애들이랑 안 놀고 맨날 교실에만 틀어박혀 있니? 같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짜증나서요. 혼자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기도 하고. 너 원래 누구랑 말하는 거 싫어하니? 네, 싫어해요. 솔직히 오빠도 귀찮으니까 저리 좀 비켜주실래요?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게 구는 엄마였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의 성격을 받아주면서 봉사를 올 때마다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가 주셨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께 들으니까 말숙이 너 초콜릿 만드는 거 좋아한다면서? 이거 초콜릿 만들 때 쓰는 틀이야.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너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좀 웃으면서 지내라고. 왜? 주면 안 돼? 나한테 왜 잘해주세요? 잘해주고 싶은데 뭐 꼭 이유가 있어야 되니? 저번에 보니까 너 웃을 때 참 이쁘더라. 너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별뜻 없어. 감사해요, 선물. 다음에 만났을 때 나한테 초콜릿 만들어서 몇 개 주면 고맙겠다. 저희 아빠는 당시 호텔 조리학과에 다니는 요리사 지망생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엄마가 지내던 고아원에 봉사를 오면서 엄마와 가까워지셨고, 엄마가 고아원 퇴소 후 성인이 된 후에는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엄마가 고아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어서는 아빠가 집을 얻어서 두 분이 함께 동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말수가, 너는 초콜릿 잘 만드니까 내가 나중에 식당 열면 네가 디저트 담당하는 거야. 어때? 생각만 해도 신난다, 오빠. 나 이럴 게 아니라 제과제빵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제대로 배워볼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프랑스에 유명한 초콜릿 학교가 있다던데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말숙이 너 유학 보내줄게. 그런 약속을 하며 미래의 꿈에 부풀어 있던 엄마와 아빠였다고 합니다. 가진 거 하나 없었고
초라한 원룸 한 칸이 신혼살림의 전부였지만 사랑 하나로 행복한 두 분이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갓 부임한 중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아빠가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말았답니다. 당시 제빵학원을 다니던 엄마는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빠는 숨을 거둔 상황이셨죠. 오빠, 날 혼자 두고 떠나면 어떡해?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라고?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를 치렀고 엄마는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엄마는 난상 끝에 저를 겨우 낳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 건강한가요? 네, 예쁜 공주님을 낳으셨어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아니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엄마는 저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안간 힘을 쓰셨다죠. 산후조리도 책 안 끝난 상황에서 복지관에 일을 나가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 엄마는 일을 하다 쓰러지셨고 구급차를 타고 실려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아야 했다고요. 척추에 난치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생존 가능성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제가 수술을 받아도 죽을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엄마는 그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저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엄마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긴 했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이다 보니 어린 핏덩이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야 했던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이제 더는 과거 얘기 묻지 않을게요. 제가 엄마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은재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더라도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면죄부가 지어줄 수는 없는 일이야. 버리다뇨.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제가 자라기를 바라신 거잖아요. 이제 저도 엄마가 된 입장에서 엄마 마음 다 이해해요. 고맙다, 은재야. 그렇게 엄마를 이해해줘서. 저와 엄마는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수술받은 다리는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너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수소문 끝에 미국서도 유명하다는 명의가 있는 병원에 나를 데려갔다. 아파트 한 채 값 넘는 돈을 내 수술비에 쓰셨는데 이 빚을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 말씀을 들으니 시어머니께 새삼 다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가 마무리된 즈음 저는 다시 베이커리를 오픈을 재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어머니께 빚도 갚고 싶었고 또 저희 엄마가 초콜릿 만드는 일을 계속 해오셨기에 엄마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하기로 한 거였죠. 은재가 빵집 운영을 한 게 다 사부인 피를 이어받아서였네요. 저야 그냥 복지관에서 초콜릿 만들어 파는 정도였죠. 은재가 솜씨는 훨씬 더 좋아요. 모녀지간에 같이 일을 하게 되다니 저 역시 너무 보기가 좋네요, 사부인. 제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게 된 것도 평생 얼굴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우리 은재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사부인 덕분이에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에게 이런 꿈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저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진 빚 2배로 갚아드릴 거예요. 너에게 돌려받으려고 한 일 아니니 그런 말은 말거라. 가족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시어머니와 엄마와 아이 양육을 번갈아 가며 도와주셔서 저는 베이커리 일에 집중을 해서 매진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동안 엄마는 가게에 나와서 그날 팔 분량의 초콜릿을 만드셨죠. 예전에는 여기 빵집에 초콜릿은 없었는데 새로운 메뉴인가 봐요? 네,
제가 아이 낳고 가게 재오픈을 하면서 저희 엄마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됐어요. 초콜릿 메뉴는 모두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 달지도 않고 맛이 너무 고급스럽네요. 빵이나 쿠키에 들어가는 초콜릿도 모두 그럼... 맞아요. 저희 엄마가 다 직접 만드시는 수제 초콜릿이에요. 이 집 빵 맛이야.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초콜릿도 너무 맛있네요. 소금빵 10개랑 저기 초콜릿 세트 5개 포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와 초콜릿은 출시했을 때부터 손님들에게 아주 반응이 좋았답니다. 엄마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나서 가게 매출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나서 1년 만에 저는 운영하는 가게 분점을 3개나 더 오픈할 정도가 되었죠. 엄마, 가게 매출이 다달이 고공행진이에요. 초콜릿 가게를 아예 따로 오픈할까요? 네가 터 닦아놓은 빵집이 유명해서 덤으로 내 초콜릿이야 잘 팔리는 건데 뭐. 장모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다음 달에는 분점을 2개 더 오픈하게 될 것 같아. 이러다 우리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정말 저희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베이커리 운영을 하면서 돈을 좀 벌게 되자 저와 엄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께 예금 통장을 선물해 드린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엄마와 저는 그 예금 통장을 시어머니께 드렸죠. 아니, 이게 무슨 통장이에요, 사부인? 저 다리 수술한다고 사부인께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그간 생활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에요. 어머니, 진작에 갚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통장을 열어보신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크니? 사부인 수술비에 쓴 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잖니? 어머니, 그간 쌓인 이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그만큼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수술비에 쓴 돈의 1.5배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서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엄마와 제가 2년 넘게 일하면서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감사한 분께 그런 식으로 갚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나 엄마나 무척 다행스럽고 뿌듯한 일이었고요. 내가 무슨 돈 장사하려고 사부인 수술 시켜드린 게 아닌데 왜 그러니, 은재야? 어머님도 참. 저도 돈 갚아드리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그냥 받으세요. 장모님이랑 이 사람 연봉이 이제 제 연봉 곱절인 거 모르시죠? 너도 참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웃자고 한 농담이고요. 이 사람이랑 장모님 마음 편하게 그냥 받으시라고요. 제가 그만큼 또 은재랑 장모님께 잘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엄마. 제가 아이를 낳은 뒤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살던 집과 저희 살던 집을 처분해서 좀 더 큰 집을 마련했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까지 모두 모시고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 남편, 어린 아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까지 대식구가 한 집에 사는 셈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줄곧 고아원에 살다 보니까 늘 이렇게 대식구가 복작거리며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저는 아이도 적어도 셋은 낳아 기를 작정이었죠. 그런데 기적처럼 엄마와 재회하고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대가족을 이뤄서 한 집에 사는 일상이 꿈만 같은 저입니다. 저와 엄마가 운영하는 초콜릿 베이커리가 분점 10호점을 달성했을 무렵 저는 엄마를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엄마, 예전에 아빠랑 했던 그 약속이요. 무슨 약속 말이니? 아빠가 결혼해서 돈 많이 버시면 엄마 프랑스 초콜릿 학교 유학 보내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 말을 여태 기억했구나. 너희 아빠 살아생전 그런 약속을 하긴 했었지. 엄마, 그 약속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은재 네가? 저 베이커리 사업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거 다 엄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분점도 10호점까지 나왔는데
엄마도 재충전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 더 늦기 전에 아빠가 하셨다는 약속 제가 대신 지켜드리고 싶어서요. 네 마음은 기특하다만 엄마가 이 나이에 가능할까? 엄마도 참 요즘 100세 시대인 거 모르세요? 회사 다니다 40, 50대에 다들 다시 대학도 가고 하는 시대인걸요? 엄마는 한동안 좀 고민을 하시다 결국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국내에서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셨고 당당히 프랑스 유학길에 오르게 된 엄마셨죠. 엄마가 유학을 떠나시기 전 엄마 손을 잡고 아빠가 쉬고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여보, 저랑 은재 왔어요. 엄마는 손수 만드신 화이트 초콜릿을 아빠 납골당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아빠가 살아생전 엄마가 만든 이 화이트 초콜릿을 참 좋아하셨단다. 아빠, 엄마 다음 주에 프랑스 유학 떠나세요. 아빠랑 약속하셨던 초콜릿 디저트 전문 학교에 엄마가 합격하셨거든요. 당신이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유학을 우리 딸 은재가 보내주네요, 여보. 말씀 끝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왈칵 쏟는 엄마셨습니다. 엄마가 프랑스 유학을 떠나시는 날, 온 식구가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더랍니다. 사부인, 모쪼록 유학 무탈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제가 지금 혼자 떠날 상황이 아닌데 죄송해요, 사부인. 그런 말씀이 어딨나요? 집안일 걱정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면서도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반백의 머리를 하고 조금씩 사라져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당신도 같이 떠나야 하는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 아니야. 난 한국에서 베이킹 공부할 만큼 했어. 유학을 간다 해도 엄마 다녀오시고 나서. 그 말은 장모님 다음 타자는 당신이라는 말로 들리네. 남편 말에 저는 그냥 대답 없이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엄마의 지나온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알기에 일단 지금은 엄마가 공부를 하러 떠나시는 길을 마음껏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유학을 떠난 엄마는 다행히 그곳 생활에 잘 적응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적은 연세가 아닌데 젊은 사람들 틈에서 혹시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하던 게 기우일 정도로요. 영상통화를 할 때면 현지의 젊은 친구들과 화기애애하게 수업도 받고 실습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프랑스어 실력도 눈에 띄게는 엄마였습니다. 사부인 참 여러모로 대단하시다, 은재야. 나라면 저 나이에 타국 나가서 저리 적응 잘 못했을 것 같다.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죠 뭐. 어머님 아니었음 아직도 저희 엄마 다리 불편하셨을 거고 유학 엄두도 못 내셨을 거예요. 수술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지 뭐. 어머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엄마 찾아주신 거, 또 미국까지 가서 수술까지 받게 해주신 거 모두 다요. 은재야, 이제 가족끼리 그런 인사치레 그만하자. 나야말로 고맙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줘서. 그러니 이렇게 귀엽고 금쪽 같은 손주도 얻은 거 아니니? 엄마도 참. 옛날에 저 속도 위반으로 혼전 임신했다고 등짝 스매싱 하실 때는 언제고요? 이 녀석아, 지난 일 이제 와서 끄집어내서 뭐해?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찌 그 어렵다는 의대 공부는 했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공부머리랑 요런 센스는 상관이 별로 없나 봐요. 웃음꽃이 터지는 저희 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 임신해서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제가 이런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불화 없이 대가족이 모여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에 무척 감사할 따름입니다. 베이커리 사업이 잘 되고부터 저와 엄마는 정기적인 후원 사업도 하나 시작했어요. 제가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낸 고아원과 엄마가 나고 자란 고아원에 정기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군데의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와 엄마는 사업을 해나가는 동안 후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어요.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을 뻔한 엄마를 이렇게 기적처럼 재회해서 살 수 있음에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제가 베풀 수 있는 곳에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10년 넘게 이어오신 봉사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고루한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작지만 그 꾸준한 선한 실천이 지금의 모든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니까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제가 이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부모님 그늘 없이 억척스레 살아오다 보니 늘 애정결핍에 시달리던 과거의 저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나으리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지금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나에게 갈급한 것들을 언젠가는 상으로 내려주시는 게 저 놓은 곳에 계신 분들의 칭찬법이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혼자이고 사는 것이 고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일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살다 보니 정말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긴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